자, 그러면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었으니 이제 이미지를 만들면 됩니다. 도커 파일을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커 파일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바로 도커 빌드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매번 이걸 입력해야 되고, 그다음 실행할 때도 이 또 도커 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실행해야 돼서 도커 컴포즈를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커 컴포즈를 이용하는 거는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 과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그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도커 컴포즈 4번, 5번 과정을 하기 위해서 도커 컴포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쪽에서 했던 요 몽고DB랑 몽고 익스프레스는 달라진 게 없고요. 여기 보시면 몽고 플라스크라는 부분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앞쪽과는 좀 다르게 빌드라는 영역이 생겼죠. 잘 보시면 폴더 경로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몽고 플라스크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 도커 파일이랑 앱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폴더 바깥에 도커 컴포즈 YML 파일을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여기 보시면 빌드할 때 컨텍스트는 현재 얘가 도커 컴포즈가 있는 곳 안쪽에 몽고 플라스크를 컨텍스트로 한다. 즉 여기에를 빌드하는 루트 경로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 루트 경로 안에 그럼 도커 파일은 어디에 있느냐? 도커 파일은 그냥 도커 파일이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컨텍스트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 곳 안에 바로 루트에 있는 여기에 바로 있는 이 도커 파일 얘를 도커 파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 이해되시죠? 요렇게만 적으면 어차피 이미지는 도커 파일만 있으면 도커 파일에 적혀져 있는 그 스크립트 내용대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빌드하고 빌드라는 섹션에 요 내용만 적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한번 볼게요. 요렇게 이미지를 얘처럼 몽고 익스프레스라고 적으면 도커 허브에서 몽고 익스프레스를 가져오겠죠. 그런데 여기 빌드라고 적고 이미지를 적으면 빌드 다 되었을 때 그 이미지의 이름이 몽고 플라스크 1.0이라고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미지의 이름을 내가 지정하는 거고 컨테이너 이름은 여기서는 컨테이너 이름이 없었죠. 근데 컨테이너 이름은 여기다 적으면 이렇게 안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미지를 가지고 뭐 도커 런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잖아요. 그럼 컨테이너 이름이 랜덤하게 막 이렇게 긴 이름으로 막 생기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 컨테이너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실제 운영을 할 때 이름이 이상하게 좀 나오면 그 내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관리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 이 이름으로 반드시 컨테이너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컨테이너 네임하고 여기도 지정하면 됩니다. 똑같이. 자, 그리고 environment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여기에 지금 이 세 개를 설정한 이유는 아시겠죠? 왜 이렇게 된 건지. 이 세 개는 도커 파일에서 내가 그 세 개를 쓰겠다고 이렇게 environment를 지정을 했고요. 했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것은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건 앞쪽에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요 내용들이 여기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 놔야지 이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 변수 바꾸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를 띄우는데 몽고를 띄우는데 내가 이쪽에 유저네임을 어드민이 아니고 예를 들어 rs넷이라고 만약 했다. rs넷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미지를 다시 빌드하지 않고 여기를 rs넷이라고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게 환경 변수입니다. 그게 environment고요. 요 부분은 이제 기본 세팅이 돼서 들어가는 거고 포츠는 앞에서 했던 도커 만들 때 -p 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지금 앞쪽에서 우리가 플라스크를 실행시킬 때 5000번에서 실행시켰으니까 얘는 5000번, 도커 내부에는 분명히 5000번을 뜰 거고요. 그랬을 때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8050번에서 접속하게끔 해라. 요게 도커 바깥쪽, 로컬호스트, 그리고 콜론 오른쪽에 있는 게 도커 안쪽. 예,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트워크는 당연히 똑같은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몽고넷이라는 네트워크에 있고 디펜스 온 적었기 때문에 몽고DB. 그래서 이 몽고DB에 디펜드 된다. 즉 의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몽고DB가 실행이 먼저 되고 나야 그 다음에 몽고 플라스크도 컨테이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몽고 익스프레스와 몽고 플라스크 사이에는 어떤 연관관계도 없어요. 디펜스 온해서
없잖아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가 먼저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실행되고 얘가 먼저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도커가 시스템 상황을 보고 알아서 얘가 먼저 실행될 수도 있고 얘가 먼저 실행될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디펜스 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도커 컴포즈에 있는 내용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도커 보면 컴포즈까지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커 컴포즈를 빌드 시켜야 됩니다. 빌드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런을 시키겠습니다. 보시면 이 앞에서 만든 그 코드들을 제가 폴더에다가 이미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시스템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앞에서 했던 그 경로랑 똑같죠? 도커 컴포즈가 있고요. 그 안에 몽고 플라스크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앱해서 필요로 하는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앱에다가 다 저장을 해서 넣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몽고 플라스크 안에는 도커 파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죠? 앞쪽에서 봤던 그 소스 코드랑 동일한 폴더의 경로죠. 폴더의 구조, 하이라키 구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LS를 해보면 지금 도커 컴포즈 YML이 당연히 보이고 그 안에 있는 폴더까지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경로를 컨텍스트로 하는 도커 파일을 만들으라고 아까 설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됐고 먼저 하기 전에 확인부터 한번 해볼게요. 도커 이미지 LS 해보면 이미지가 앞 영상에서 했던 몽고 익스프레스랑 몽고 두 개밖에 없죠. 컨테이너 LS 해보면 컨테이너도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커 컴포즈 빌드 이렇게 하게 되면 빌드라는 섹션이 있는 그 도커 컴포즈 안에 빌드라는 섹션이 있는 것들만 전부 다 빌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보셨던 몽고DB랑 몽고 익스프레스는 빌드라는 섹션이 없어요. 그리고 몽고 플라스크만 빌드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하게 되면 몽고 플라스크만 빌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F 옵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인 도커 컴포즈.yml을 찾겠죠. 그래서 요거 처음에 파이썬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도커 허브로부터 파이썬 레이티스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옵니다. 그죠? 풀링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적혀있던 apt 해서 이렇게 명령어들 있죠. apt 인스톨을 시작을 합니다.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인스톨을 한다. 그럼 이 과정은 결국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필요한 이런 파일들 있잖아요. 이런 지금 보면 db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들이 전부 다 필요한 파일들인데 그것들을 특정 폴더 밑에 전부 다 모아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쭉 이렇게 모아놓는 거고요. 설치가 다 됐죠. 설치가 다 됐고 앞에서 몽고랑 몽고 익스프레스 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파이썬과 몽고 플라스크 1.0 태그까지 붙어있죠. 여기는 아까 도커 컴포즈에 제가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상태에서 도커 컴포즈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업 하면 되죠. 처음에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업하고 디태치 모드로 업해 라고 실행시키면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고 그러면 어떤 그림이 현재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자, 이제 이 그림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몽고DB, 도커 컴포즈 마지막에 만들어진 컴포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몽고DB, 몽고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플라스크 가지고 프로그램까지 떴고 제가 이게 여기서는 8080이라는데 8050에 그죠? 외부에 바인딩까지 된 상태인 거죠. 그죠? 실제로 한번 실행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다 올라왔죠. 올라왔기 때문에 로컬호스트 8080 도커 컴포즈에 설정한 대로 50에다가 접속을 해보면 아이언 플라스크라고 우리가 개발한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리스트라고 하면 도큐먼트 안에 그러니까 몽고DB 도큐먼트를 전부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리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컬렉션과 도큐먼트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직 지금 처음에 띄운 다음에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닛에 접속을 해보면 여기 보면 도큐먼트 크리에이티드라고 해서 도큐먼트가 생겼죠. 생겼고 거기에 다시 리스트라고 해보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 앞에서 만들었던 이 그림이 이제 완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몽고DB 같은 경우는 왼 앞쪽으로 바깥으로 뺐거든요. 볼륨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볼륨이라는 걸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도커 허브에서 이 몽고DB 쪽에 들어가셔서 제가 앞쪽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설명문을 조금 보시면요. 몽고DB의 데이터베이스는 도커 안쪽에 어디에 있느냐면 데이터 안에 DB라는 곳에 있어요. 그것을 제가 볼륨으로 밖으로 뺐어요.
지금 현재 경로가 홈 안에 rs넷인데 거기에 몽고DB라는 폴더를 바인딩 시키라고 이렇게 도커 컴포즈를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S를 해보면 앞에서는 없던 몽고DB란 폴더가 하나 생겼고요. 이 안에 몽고DB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몽고DB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이렇게 로컬호스트 쪽으로 도커 안쪽이 아니고 로컬호스트 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해지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도커 컴포즈는 스탑이 있는데 스탑이 원래 도커하고 스탑하면 컨테이너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스탑만 되는 거잖아요. 도커 컴포즈는 컨테이너 자체도 아예 지워버려서 완전히 없애버려라. 도커 컴포즈도 스탑이 있습니다. 있는데 스탑 말고 한 개가 더 있는데요. 다운이라는 걸 쓰실 수가 있어요. 다운이를 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도커 컴포즈에 정의되어 있던 RS 넷하고 몽고 플라스크 그다음에 몽고DB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RS넷, 몽고 익스프레스, 이 몽고 익스프레스랑 플라스크, 몽고DB 이런 애들을 이미 컨테이너까지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ls-a 해보면 컨테이너까지 완전히 지워졌어요.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도커 컴포즈 스타트가 안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업 해서 디태치 모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오면서 컨테이너가 새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볼륨으로 밖으로 도커 DB를 밖으로 빼내지 않았다면 저렇게 됐을 때 다 삭제가 됐을 거예요. DB가.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리프레시를 시키면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컨테이너가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됐잖아요. 다운시켜서. 삭제시켰으면 만약 저 DB 볼륨이라는 컴포즈의 볼륨이라는 옵션을 주어서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컨테이너를 다운시키면 몽고DB를 다운시키면 데이터도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얘를 밖으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몽고 컨테이너가 사라져서 다시 올라오면 로컬 상에는 데이터를 제가 지우기 전에 로컬 상에 있던 이 몽고DB라는 이 폴더를 삭제하기 전까지는 그죠? 계속 데이터가 살아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볼륨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시죠? 자, 전체적으로는 이제 컨테이너를 만드는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다. 이제 아마 조금 윤곽이 좀 잡히셨을 거고 필요한 것들을 더 세부적으로 도커 파일을 만들 때 조금 다른 옵션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점점 이제 쿠버네티스 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설명을 좀 필요한 것들 실제로 쓸 때 그러니까 실제 개발 환경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옵션을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개발됐을 때 요걸 푸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GitHub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프라이빗 도커 허브를 만들거나 아니면 퍼블릭한 도커 허브도 뭐 가능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프라이빗한 허브를 만들어서 그거를 업로드하는 것까지 아마 있어야 나중에 쿠버네티스 할 때 도커 허브가 필요합니다. 프라이빗 도커 허브가.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는 이제 이 뒤쪽에서 다시 연결해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